의회가 국정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렇지. 큰 방향의 선회예요. 안 가본 길인데 저쪽은 일제히 의회 독재다라고 해서 대격돌이 벌어질 수 있어요. 법률안 선포권을 국회의장에게로 돌려놓는 조치가 가장 먼저 있어야 됩니다. 따박따박론과 일괄론이 있죠.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풀스윙이 일어나려면 하루 사이에 거의 다 일어나야 돼요. 팍팍 해야 돼요. 팍팍팍. 자, 쭈루룩 정론을 아주 그냥 결전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때 목요일 보내기가. 그때 파파파파팍 해가지고 막 탄핵하고 막 날리고 막 이재명, 윤석열 동시 날린다. 이게 2월 초부터 있었는데 이재명 날리는 게 깨졌단 말이야. 그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재명만 날리고 윤석열을 복귀시킨다까지도 있었어요. 왜냐면 4월 18일이 다가오니까. 근데 이재명을 날리는 게 깨졌어. 여전히 탄핵 선고는 아직 공지가 안 됐어.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는 건 4월 18일을 넘겨버려고. 그래서 진보재판관 2명을 임기 만료시키고 윤석열이 임명하는 그들이 돌아와서 윤석열을 살린다. 이런 시나리오는 여전히 살아있단 말이죠. 4월 4일 다음 주가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까지 넘기면 걔네들은 야 며칠만 더 버티면 돼. 가설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선고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나 만에 안에 안 될 경우 어떡하냐. 그랬더니 민주당 의원들 그러면 우리도 풀스윙 해야죠 라고 했는데 그런 건 이제 조국혁신당이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왜냐면은 4월 18일이 머지 않았어요. 4월 4일 때까지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면 진짜 행동 개시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할 수 있는 풀스윙이 뭐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이거야. 지금 민주당이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의회가 국정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렇지. 큰 방향의 선회예요. 대한민국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딱 두 군데입니다. 대통령하고 국회. 왜? 거기는 국민이 직접 선출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헌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을 파면하는 절차에 들어가는데 사법 쿠데타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만약에 있고. 헌재가 2명을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선고를 지연시키잖아요. 저는 이거는 윤석열을 복귀시키기 위한 사법 쿠데타라고 봐요. 그렇다면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그 두 개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기관 중에 의회가 국정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 올 수 있다. 올 수도 있어요. 예, 그 결단의 시점에 어떤 타임 테이블에 따라서 국민들을 그래도 안정시키면서 역사적 정의를 세우기 위한 판단들, 긴급한 조치들, 비상 조치들을 어떻게 해 나갈 거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민주당은 생각은 해두고 있어도 입 밖에 못 낸다면 왜냐하면 의회 독재라고 할 거거든, 저쪽에서는. 그렇지. 갈림길이 하나인 거예요. 일로 가면 윤석열 복귀. 일로 가면 우리가 안 가본 길이에요. 안 가본 길인데 저쪽은 일제히 의회 독재다라고 해서 대격돌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더 이상 거부권을 쓸 수 없게 법률안 선포권을 국회의장에게로 돌려놓는 조치가 가장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국무위원들의 탄핵소추예요. 몇 왜냐하면 명이나 지금 날려야 돼요. 5명. 최상목은 탄핵소추 하잖아. 한덕수는 마은혁 임명 안 하면은 유죄 판결이 이미 났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추가 3명 더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되는 거죠. 따박따박론과 일괄론이 있죠. 근데 따박따박을 그거는 어떻게 해? 시간이 없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일괄이 맞다. 왜냐하면 법안을 공포를 하려고 하더라도 15일이 필요해요.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행정부로 가요. 정부에서 국무회의가 없어서 법안 공포를 못해요. 그러면 다시 15일 뒤에 의회로 돌아와서 의장이 공포하게 돼 있거든요. 국회의장이. 예, 그럼 역산하면 18일로부터 15일 전에 18일 저녁 6시 또는 24시 그거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요즘 시간 따지냐 날로 따지냐 이게 복잡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18일에 임기가 만료되잖아요. 몇 시에 만료되냐고. 그러니까 근데 그 헌재재판관 2명을 그 전에 지명을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임기 만료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임기 연장하는 법안을 먼저 통과를 시켜야 돼요. 새로운 재판관이 지명되지 않으면 임기를 연장한다라고 하는 법안이 통과가 돼야 6명으로 그 헌법재판소가 줄어드는 거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부권 쓸 거거든. 그러니까 역산해서 15일 전까지 그거를 국무회의를 정지시키는 굉장히 큰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주 초인데 그러면? 네, 다음 주 초입니다. 2일에는 들어가야 된다는 그 시점이 다음 주 내에 헌재 심판 선고일이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라는 시점이랑 묘하게 또 겹쳐 있어요. 그러네. 4월 2일이 수요일이거든요. 네. 4월 4일이 금요일이에요. 수요일날 보통 공지
공지해가지고 금요일날 한다는 건데 4월 2일까지 안 되면 4월 4일도 없다는 거거든. 그러면 4월 2일날 해야 된다는 건데. 5시 반까지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렸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 선고일이 수요일 5시 40분에 공지가 되고 금요일에 발표가 됐죠. 지나갔어요. 그럼 네, 이번 이번 주 주는 없어. 없다는 거예요. 국무위원들 동시 탄핵은 꼭 해결이 안 될 수가 있는 게 차관들이 권한 대행으로 다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건 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장관이 유고시에는 차관이 국무위원회에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국무회의 회의 규정이 있고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견해 대립이 있어요. 이렇게 갈까봐 차라리 직접적인 이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재 사실- 재판관을 탄핵하자. 아니 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3명 중에 하나야. 한 명인 주심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재판관 중에 한 명이라도 평일을 끝내지 않고자 하면은 끝낼 방법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 지금 그렇지. 어쨌든 정설인데 그렇다 하면은 길목을 막고 있는 주심을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러니까. 예,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하는 예, 거예요. 예. 근데- 윤석열이 돌아오는 정도의 극단적인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막을 수 있냐. 어쨌든- 국무위원 날리는 방법이 하나 있다. 예, 날리고 2명을 임기를 연장을 하고 그렇게 되면 임명을 할 수도 없어요.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예, 예.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고 무력화시키고 그래서 임기 연장시키는 법은 이미 나와 있고요. 지금 2명이 4월 18일 관두잖아요. 근데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이 사람들의 임기를 6개월 연장한다. 그런데 후임을 정해버리면 어떡하냐.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면 후임을 정할 수가 그러면 없어요. 이게 동시다발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풀스윙이 일어나려면 하루 사이에 거의 다 일어나야 돼요. 팍 해야 돼요. 팍팍팍. 다음 주 초반, 중반이 넘어가면서 자 쭈루룩 다음 정돈을 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 공지를 안 하는 순간 목요일 날 본회의가 아주 그냥 결전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때 목요일 본회의가. 그때 파파파파팍 해가지고 막 탄핵하고 막 날리고 막 그때까지도 안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거예요. 아 이거 선거 안 하려고 하는 거구나. 어떻게 다음 주까지도 선거를 안 하냐고. 그다음에 우리가 강구해야 될 거는 윤석열 재입고 방안입니다. 특검법을 그렇죠. 그다음에 특검법이 통과된다는 얘기예요. 15일 있다가. 각종 특검법을 쫙쫙쫙쫙 통과시키고요. 그다음에 상설특검법.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보다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구성하고 빠르게 해서 상설특검으로 일단 재입고를 시켜야 된다. 아니, 당연하죠. 자, 우리는 이제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주 네. 극단적인 그냥 머릿속에 네. 그냥 영화예요, 영화. 네. 8대0 선고 날 텐데 네. 흉악한 놈들이 이상한 짓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풀스윙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지금 이분들 표정이 오랜만에 한 3시간 마음 편했는데 이것들이 앞에서 또 지금 속을 뒤집어 놓네라는 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진짜. 나는 이런 플랜이 있어야 사람들이 제대로 싸울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야, 니네가 그렇게 해도 우린 이렇게 할 수 있어. 네.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 같은 마침 주심이기 때문에 진행을 늦추고 있다라는 걸로 탄핵 소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국회에서- 시간 지연이 정영식이 아니라 다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그럴 있어요.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동시에 국회에서는 법안들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헌재도 뭐 완전히 마비될 수가 있고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정도면 최악이잖아 진짜. 아, 윤석열이 돌아오냐 마냐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니네가 감당할 거야 감수할 거야라는 정도의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죠. 양당 간에 갈림길을 쓰는 거 아니야. 네. 니네가 그렇게까지 윤석열을 되돌릴 거면 나라 절단 난다. 나라 절단 그렇다면 난다. 의회가 정을 책임지겠다라는 그러니까.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도 못 돌아오고 대선도 없는 대교착 시대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선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선거를 못 해요. 누군가 한 사람이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선거를 못 하는 게. 이건 그냥 시나리오입니다.